안녕하세요. 올해 60이 된 여자입니다. 30해를 시집살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이냐고 하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고 며느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아니 알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슴에만 담아두기엔 너무 벅차서요. 저는 시골 농가의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었고 저는 늦둥이 막내였지요. 부모님은 농사일로 늘 바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오빠들 대학 보내느라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고 공장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24살 되던 해 선을 받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는 집안의 장남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순자야, 이 집안이 부자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성실하다더라. 시어머니가 좀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내가 워낙 착하고 부지런하니 잘 맞을 거야. 선을 본 날 남자는 과묵했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종수, 저보다 3살 위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게 참 인상 좋아 보였어요. 김순자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십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세요. 그래도 저는 순자 씨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잘할게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를 처음 뵀습니다. 환갑을 바라보시는 나이였는데 허리가 꼿꼿하시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몸은 튼튼해 보이네. 애는 잘 낳겠어. 그 말이 첫인사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 지내보자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30년이 어떨지. 신혼살림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결혼한 아들 부부가 작은 방을 쓰는 것이 이상했지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 방에서 사셨어. 우리가 작은 방 쓰는 게 맞아.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며느리, 일어나. 밥 해야지. 신혼이라고 늘어지게 잘 거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 서서 지켜보셨어요. 쌀 씻는 것도 모르냐? 7번을 씻어야 해. 하나, 둘, 셋. 제가 씻는 횟수를 세고 계셨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모든 과정을 시어머니가 옆에서 감시했습니다. 간이 싱겁다. 불 조절을 못한다. 젓가락 놓는 위치가 틀렸다. 끝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쯧쯧. 그 혀 차는 소리가 30년 동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철물점으로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했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장 다닐 때가 천국이었구나 싶었어요. 결혼 첫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손자였습니다. 그래, 이것 하나는 잘했네. 아들을 낳고 처음 들은 칭찬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도 잠시, 시어머니의 간섭은
육아로 옮겨갔습니다. 애를 그렇게 안으면 벌은 나빠져. 분유 온도가 너무 뜨거워. 손등에 먼저 확인해야지. 기저귀를 왜 이렇게 채워? 애 다리 휘어지겠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한심한 며느리, 한심한 엄마였던 거지요. 3년 뒤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딸이네. 아들 하나 더 낳아야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병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철물점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고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좀 일을 해줘야겠어. 내가 가게 보는 동안 내가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저녁에는 건물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차려놓고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 빨래하고 다음 날 반찬 준비하고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돈 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며느리가 살림을 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셨습니다. 며느리, 나 좀 일으켜줘. 며느리, 화장실 가야 해. 며느리, 등이 가려워. 하루에도 수십 번 저를 부르셨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과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씻기고 약 챙겨드리고 점심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차리고 시어머니 재우고 그러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일이 바빠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요. 시어머니 간병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아. 남편이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직접 시어머니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거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다고 하면 변명이 될까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몸이 불편해지신 뒤에 더 심해졌습니다. 죽도 이것밖에 못 쓰냐? 덩어리가 있잖아. 기저귀 갈 때 좀 살살해. 아프잖아.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며느리 복이 없어서 그래. 저 때문에 병이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을 모시면서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려고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많이 미안해.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모질게 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내가 어머니께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신 분이라서 괜찮아요. 알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해.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당신한테 꼭 잘해주겠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그 생각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은 대학을 가고 딸은 취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90이 넘으셨고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며느리,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알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는데 시어머니 명의였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30년을 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고 남편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차가운 병실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으로 가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동시에 간병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교대로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이 있었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90이 넘은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종수가 갔구나. 네, 어머니. 그래, 갔어. 내 아들이 먼저 갔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며느리, 네, 어머니. 고생 많았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과부되고 아들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시집 간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있어줬잖아. 나도 그 힘든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했으니까 내 심정 알아. 근데 나도 똑같이 했네. 내가 당한 대로 너한테 했어. 어머니, 미안하다. 이 말 한 번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종수가 먼저 가버렸네. 그래서 말해.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의 마른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아픔을. 남편이 떠나고 2달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철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가게에서 쓰던 작은 금고였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열쇠공을 불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와 낡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로 쓴 유언장.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네요. 아들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더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어머니께, 어머니,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 순자에게 30년 동안 미안했소. 어머니께 모진 소리 들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않고 묵묵히 집안을 지켜준 당신에게 항상 감사했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고 있었소. 근데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비겁한 남편이었소.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었소.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그랬소. 그래서 이렇게 남기요.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순자 당신에게 간다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려 동의를 받아 놓았소. 그리고 아들이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유언장의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몰래 적금을 들었소. 매달 가게 수입에서 조금씩 30년 동안 모았소.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당신 몫이요. 통장은 금고 안에 있소. 금고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 봉투 밑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나, 저도 아들도
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몰래 모은 돈, 이자까지 합쳐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사이에 작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오. 이것밖에 못해줘서 당신이 새벽에 혼자 울던 거 알고 있었소. 그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 미안하오. 이 돈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시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평생 고생만 시킨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사랑하오, 순자. 당신 남편 종수.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고생을, 제 눈물을, 제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마음으로는 항상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저에게 보답하려 했던 거지요. 유언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집은 어머니 것이다. 내가 탐내지 말아라. 효도해라. 딸 민지에게 예쁜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늘 응원한다. 아들이 유언장을 읽고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엄마 고생하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아빠도 그랬고 저도 그랬네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유언 지킬게요. 이 집은 엄마 거예요. 그리고 그 적금도 엄마 거고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는요.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가 행복할 차례. 그날 밤 저는 금고에서 나온 낡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게 준 적이 없는 편지들. 순자에게 오늘 당신이 새벽까지 어머니 간병하는 것 봤소. 고맙소.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미안하오. 순자에게 결혼기념일인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오. 다음에는 꼭 여행 가자오. 순자에게 당신이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간다오. 당신이 이 집의 기둥이오.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그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남자들이 많이 그랬지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 적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다. 네, 아셨어요? 종수가 나한테 말했어. 어머니, 순자한테 미안해서 몰래 적금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없으면 순자한테 주세요. 그러더라고. 언제요? 한 20년 됐나? 그때부터 모은 거야. 남편은 20년 전부터 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 내 어머니, 종수가 너 참 사랑했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항상 너한테 있었어. 나도 알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나고 석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따라간 거라고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며느리 고마웠다. 다음 생에는 내가 잘해줄게.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모시던 시어머니도 30년을 함께한 남편도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들, 남편이 남긴 적금,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저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표현되지 않았을 뿐 남편이 남긴 돈으로 저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 갔습니다. 혼자 비행기 타고 혼자 렌터카 끌고 혼자 여행했습니다. 60평생에 처음 해보는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당신이 다음에 가자고 했던 제주도. 혼자 왔어. 바다가 참 예쁘다. 당신도 보고 있지?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60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남편처럼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매일 말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말로 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30년을 몰랐던 저처럼 평생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남편이 떠나고 금고를 열어보기 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30년 시집살이가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무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그리고 사랑한다면 말해 주세요. 지금, 오늘,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남편은 유언장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살아서 한 번도 못한 말을 죽어서 편지로 했습니다. 그게 후회됩니다.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살아서 말하지 못한 것이. 저는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남은 인생 표현하며 살려 합니다. 30년 시집살이의 끝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라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